오늘도 좋은 타점이 나온 종목 위주로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치고 가지 않고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놈들의 전형적인 핸들링 수법입니다. 개미들을 털고 가야 하기에 항상 이런 구간을 만듭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눌림목 매매 기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시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차트를 관찰해야 합니다. 제가 원들을 지우고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눌림목 매매의 핵심은 눌림에서 정확히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을 해야 합니다. 아, 주포가 핸들링을 시작했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딱 하루 쉬고 다시 주포의 핸들링이 재개된 시점입니다. 주포는 팔고 나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매도세가 멈춘 지점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타점입니다. 엠벨선 돌파 자리입니다. 동시에 121선 돌파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 눌림의 자리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반등의 자리는 항시 매도세가 멈춘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일단 캔들 모양이 도지 캔들입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가 매도세가 멈춘 것을 감지하고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지점입니다. 다음 긴 하락세 끝에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거래량과 가격과의 함수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전날 거래량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미세하지만 전날 가격보다 살짝 올라갔습니다. 팔 사람들은 다 나가서 살 사람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거래량과 가격 변화를 파악할 줄 알아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는 도지 캔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루고 나서 다음날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타점입니다. 다음날 장대 양봉에서 타점을 잡는다면 이는 돌파 매매가 됩니다. 21선과 241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여기도 훌륭한 타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파보다는 일단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눌림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완전히 내 몸에 체화된 후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 잡는 것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과연 61선 차트에서는 이런 맥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1선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대변 차트는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이 차트에서 타점을 잡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훌륭한 타점입니다. 골파기 지점에서 첫 상승을 보이는 캔들입니다. 여기도 좋은 타점입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지점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매도 타점은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설 때입니다. 이제 하락세 끝에서 다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락세 끝에 도지 캔들입니다. 살짝 잠수했다가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변 차트와 61선 차트를 번갈아가며 분석한 후 타점을 잡으면 거의 완벽한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돌파보다는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간 차트에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전에서도 단주로 계속 이 수련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딱 1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마 만시간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만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입니다. 단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해서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해서 내 몸에 체화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차트이든 딱 3분 정도만 관찰하면 주가의 흐름은 물론 주포의 의도 및 성향까지 파악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수련의 결과입니다. 어느 때는 차트상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하나 풀기 위해 인터넷상의 온갖 자료들을 밤새 검토해보고 새벽녘에 돼서야 그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분명 주가가 떨어질 상황이 아닌데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자료들을 찾아보고 나서 대주주가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일부러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수들을 피하기 위해 아주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차트에서만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추세가 확실한 일명 이쁜 차트에서만 매매하실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쁜 차트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것,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익히면 주식 매매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딱 봐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차트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주포가 개미를 터는 구간도 확실하고 반등의 자리도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런 이쁜 차트 수백 개가 주식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물론 장기 하락 추세가 끝나고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 종목들을 섹터별로 가지런히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매일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눌림에서 반등하는 타이밍이 나오면 정확히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알고 보면 주식 투자는 너무도 단순한 게임입니다. 어느 분야든 고수가 되면 심플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심플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단순한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알고 나면 주식 투자의 원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세가 확실한 이쁜 차트에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다. 이것이 주식 투자의 전부이다. 그럼 이제 돌파 관점에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긴장감을 더하기 위해 하루하루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매를 진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락세 끝에 도지 캔들 혹은 그 다음 캔들, 즉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한 캔들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오네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확히 도지형 캔들은 아닙니다. 유사 도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장대 양봉 다음날 고점에서 도지형 캔들이 떴기에 추가 상승을 예견하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세력이 주가를 마구마구 흔들며 개미들을 털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논 것이지요. 저는 주린이 시절 단타를 하면서 저런 주포의 핸들링에 당해 수도 없이 농락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 정신 건강을 위해 그 경험을 반추하지 않고 있지만 그 아픔은 제 몸 구석구석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단타하지 마시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차하다가 순식간에 5% 혹은 10%씩 주가가 빠져버리면 멘탈 나갑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감을 못합니다. 한순간 멍해집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이런 꼴을 2번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칼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는 진짜 복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수십억, 아니 수백억 자산가가 되고 또 불개미 군단이 확립되고 나면 대대적인 세력들 소탕작전에 나설 것입니다. 아주 씨를 말릴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 주식시장에 불온한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손자병법을 30번쯤 읽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협소설을 재미있게 쓰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구상하다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전 세계 전쟁사에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모든 전략, 전술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세력들을 어떻게 발라먹을지에 대한 구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놈들을 나락으로 보낼지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있습니다. 이 손자병법의 전략 전술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놈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변수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놈들도 한번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 우리 개미처럼 똑같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놈들을 발라먹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놈들의 의도를 읽고 놈들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타이밍에 정확히 들어가 놈들보다 먼저 고점에서 빠지는 전략입니다.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통주식 대비 세력들의 물량 비율을 계산해 보는 방법입니다. 놈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물량을 저점 매집한 후 작업에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를 도출해 보는 중입니다. 제가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가 대량으로 매도 물량을 던져버리고 한 타이밍 먼저 빠져버리면 놈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패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단가 이하로 내려간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기를 쓰겠지만 아무도 이에 동조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매도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끼들이 더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놈들을 상대하려면 전 국민적인 단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금투세 신설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투세까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으로 옮겨갈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이지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놈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문외아들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돈이 돌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투심을 일으켜야 경기가 부양됩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촉진되고 경기가 살아납니다. 물론 투기과열은 막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등과세에 기초를 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나 부자과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획재정부 자체를 폭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국회 질의에서 기본적인 세율도 모르고 있는 기재부 장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밥버러지 새끼들을 다 찢어 죽여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투자처입니다. 저는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공적인 개념에서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못하도록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투자되었던 돈이 빠져나와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돈으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삼성의 최고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자산운용팀에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새끼들이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기득권들을 위한, 기득권들에 의한 기득권의 나라입니다. 삼성의 돈으로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된 놈이 한둘이 아니고 삼성의 돈으로 국회의원이 된 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토건공화국이자 삼성공화국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반 상식으로 통합니다. 원화가 강세일 때 미국 채권을 사야 하고 원화가 약세일 때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섹터, 즉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섹터에서 아무 종목이나 사두고 1년 뒤에 열어보면 분명 그 주가는 틀림없이 상승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 금투세를 신설해 투심에 찬물을 끼얹는 기재부의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멍청한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하고 국제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이 증가되어 고용이 촉진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 시장에서 자본 흐름의 왜곡을 조장하는 어떠한 세력이라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이 새끼들 때문에 건전한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트의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저런 게 대표적으로 주포놈이 개미들을 갖고 노는 캔들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는 정중앙에서 마감을 한 것이 보입니다. 단타꾼들이 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했을지 저는 눈에 선합니다. 저 캔들을 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열불이 터지네요. 심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후빠 오옴만이 판매오옴. 지금 일봉상에서 장대 양봉 이후 계속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며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딱 걸려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전 고점에서 등장한 캔들들과 지금 상황에서 등장하는 캔들들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에서는 몸통이 뚜렷한 음봉 캔들 2개가 보입니다. 반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도지형 캔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결국 슈팅이 나오네요.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원칙대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섰기에 매도합니다. 다시 돌파가 나오네요. 공중부양선을 뚫고 올라갑니다. 공중부양선 자체가 지지선과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항선 돌파이므로 매수 타점입니다. 또한 이 캔들이 돌파 캔들이면서
동시에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앞에 음봉 2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은 캔들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싸, 가오리. 다음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런 미친 폼. 안 되겠네요. 눌림목 매매 때려치고 돌파 매매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눌림목 매매 완성해 놓고 여유가 생겼을 때 천천히 시도해 보면 됩니다. 뭐든지 단계별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꼭 사달이 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게 돌파 매매의 매력입니다. 솔직히 눈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도 저런 거 하나 잡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단, 공부가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저런 자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황을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일명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간다 라는 촉이 생깁니다. 주식 투자에도 감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토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NBA 농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두 팀 사이의 경기 승패나 득점차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NBA 농구를 사랑하고 NBA 농구를 10년 이상 꾸준히 관람해온 매니아들이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분석하고 연구하고 충분한 경험이 밑받침이 되어야만 소위 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라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이 와서 진입을 했는데 저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감이라는 것이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얼음 조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즉 수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경험과 공부라는 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빙산 위에 떠있는 작은 얼음 조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각심입니다. 가끔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 입성을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제 동영상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시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럼 성투하시길 빕니다. 하하. 또 농담입니다. 요즘 유머가 떨어져서 미친 폼 유머를 찾고 있는데 별 소득이 없네요. 웃자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뼈를 때리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 농담을 한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입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더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결코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낸 우주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관념을 머리에서 지울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집착할 때는 결코 성공이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성공이란 관념을 버리고 그냥 재미있어서 그 일을 진정으로 즐기게 될 때 성공이 나도 모르게 나를 찾아옵니다. 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쁜 여자가 있습니다. 주위의 남자들이 그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모두 애를 씁니다. 저도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여자에게 집착을 하다 보니 할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제 일에 열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제 일에 몰두하는 모습에 반해 제 발로 찾아와 저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성공과 돈 혹은 명성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비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겠다는 관념, 즉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역설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단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갖고 놀아보시길 바랍니다. 경험과 시간과 공부가 첨가되면 어느새 여러분은 슈퍼개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새벽에 잠이 깨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유튜버로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주식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차트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기업 분석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냥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놀이에 열중하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단점이 매사에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희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생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 헛짓거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네요. 차트를 마저 보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입니다. 하락세로 접어든 주가가 최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거래량에서 주포의 핸들링도 보입니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캔들도 보입니다. 주가의 다음 향방을 예측하고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노력하는 사람조차도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시간과 노력과 천재성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도 즐기고 인생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Enjoy yourself.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